예. 100억대 땅 투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의 일부 전현직 직원들이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 그곳에 무려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201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 14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진해동 1원 10개 필지 총 23,028제곱미터의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이 부분 중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LH 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이 2018년부터 2026월까지 시흥, 그러니까 이번에 신도시 발표, 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된 곳에 약 7,000평을 매입했다. 투기 의혹이다. 이런 게 새롭게 불거진 거죠. LH 직원 명의, 또 배우자 명의, 자녀 명의 등으로 지금 뭐 하나둘 속속 제보가 들어오면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2년여에 걸쳐서 이 토지가요, 100억 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도시 선정이 발표되고 정말 공사 삽을 뜨게 되면 이 100억에 산 토지가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보상금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액수를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토지 개발 정보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는 LH 직원들이 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사놓았다면, 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정책, 3기 신도시 정책이 결국은 LH 직원뿐만 아니라 소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력자들의 재산 불리기 재테크 사업이 아니냐, 이런 본질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된 건 최근에 발표된 광명 시흥 신도시 지구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되었던 부천의 대장지구, 고양의 창릉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등에서는 과연 이러한 일이 없었을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명시흥 같은 신도시 추가 발표 지역 전에 발표됐던 지역에도 분명히 LH공사 직원들이 일부가 또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알고 그 땅을 미리 샀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이 재산 불리기를 위한 내부 정보 이용이 어떻게 딱 광명시흥지구 한 곳에서만 일어났겠다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정책의 도덕성 전반을 점검해야 될 어마어마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100억의 토지 매입 자금 가운데 58억 원 정도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 시민들은요, 서울에 집 한 채 살려면 대출 규제가 40%로 묶여 있는데 취등록세나 이런 규제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30%밖에 대출을 못 받아요. 현금 70% 가지고 집 살 수 있는 서민이나 중산층이 누가 됩니까? 일반 국민들은 집 못 사게 모든 규제를 꽁꽁 막아놓고 LH 직원들은 58억이나 대출받아서 토지를 샀다? 이 기간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기간과도 일부 겹칩니다. 변 장관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서서 해명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면은 국민들 집값 잡으려고 주거 안정시키려고 만드는 데에서 글쎄 뭐 아직까지는 의혹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지금 개인으로 산 게 아니라 공동 투기로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훨씬 이게 법적으로는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커지고요. 저는 이 사건이 오늘은 이제 그 순위가 9위잖아요. 내일부터 이게 급상승해서 엄청나게 사건으로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과거에도 이게 공무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 가지고 투기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과거에도 이제 형법하고 이제 특별법이 있습니다. 처벌하는 게. 특별법을 보면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전형적인 이해충돌 아닙니까? 이런 데 처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패방지법에 보면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있잖아요. 이런 이제 부패방지법이나 공직자윤리법, 특별법으로 되게 저는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 형법상으로도 보면 바로 직무상 지덕한 비밀, 이게 바로 이제 배우자 등의 공동 투기잖아요. 그럼 자기가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알려줘야 주도 면밀하게 되니까, 그럼 여기 결국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 그리고 이제 LH 보상 업무라든지 진행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해서 이런 이제 형법상으로도 죄가 되는 아주 이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세균 총리도요, 결국 철저하게 수사해서 의뢰해라, 처벌해라, 이렇게 지시를 조금 전에 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징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저는 검찰이 수사를 의뢰해서 진상을 조사해서 엄벌에 쳐야 된다, 이래 봅니다.
지금 뭐 자막에 나오듯이 이번 LH 직원 투기 직원들의 100억대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수사 의뢰 등 철저히 조치를 취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사실 정 총리의 저 말이 나오기 전에 LH 측의 입장은 사실 뾰족한 해명이 없어서 좀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LH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여전히 인식하고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LH원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018년도에 당시에 이제 신도시 지역에 이 개발 지역 도면 유출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근데 이게 내부에서 주의 처분으로 끝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주의 처분으로 끝낼 일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해서 다 뒤져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 정도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지역뿐이겠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연 그동안 정보를 이용해서 LH 직원들이 투자를 했고 거기에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지금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토부 장관이 제대로 지금 이걸 밝힐 수 있겠습니까? 자, 직원들을. 근데 이 수사를 누가 해야 되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잘할 것 같습니까? 검찰이 잘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범죄들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들이 개발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다 땅 이익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뭐 이런 범죄를 그냥 이렇게 유출했는 거 그냥 주의로 끝내버리고 이렇게 해온 거를 그냥 덮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정의가 바로 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의 수사 역량, 사법 수사 역량 이거 자체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이 서민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땅값을 상승시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땅값 상승을 막을 주체가 누굽니까? 국토부, LH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기업들. 근데 이 사람들이 땅값 떨어지는 거 지켜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바로 검찰이 이런 수사가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력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 돌고 돌아 첫 번째 주제로 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LH 직원들이 이 땅을 사들인 시기는 앞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기와 일부가 겹칩니다. LH의 다양한 역할을 국민의 삶터와 일터를 넘어 쉼터와 꿈터가 어우러지는 혁신적인 공간을 만드는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설정하고 싶습니다. LH는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그 민변에서 진보 시민단체에서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의혹이 정말 사실인지 하나하나 밝혀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실제로 이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이 한 58억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부분이 지금 현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과 겹치기 때문에 그럼 변 장관도 관리 책임자, 그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두 가지 전제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LH 직원들이 저런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변 장관이 근무했던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저 사실을 인지했는지 아니면 정말 저 사실이 일어났는데 처벌을 하는데 본인이 개입했는데 그게 제대로 처벌이 안 됐다. 그것도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니까 두고 봐야 되지만 저게 정말 변창흠 장관이 그 당시에 사장으로 있으면서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처벌을 내리는 과정에서 약하게 처벌하는데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있다면 거기에는 책임 반드시 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수사가 되거나 아니면 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떤 형태로든 개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처벌을 받아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일단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게 그 변창흠 장관이 2018년 4월부터 근무했죠. 예, 여기 나오네요. 근데 조금 전에 그 도면 유출 있죠. 2018년에 도면 유출을 주의로 끝냈죠. 예. 근데 이 도면 유출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반드시 수사 의뢰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업무상 비밀 유출입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그때 변창흠 장관이 주의로 끝내고 수사 의뢰를 안 했다면 그 자체로 이게 직무유기로장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신도시 발표 전에 중부부처인 LH 직원들이 100억대 땅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 파장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여의도 정치권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깜빡 잊었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깜빡 잊을 뻔했습니다. 댓글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예. 다주택자를 적폐 투기꾼으로 취급하더니 해도 해도 너무한 내로남불 아시탑이다. 예. 검찰개혁 입법에 반대하는 정치검사들, 그 공무원들 모두 사표 받으면 된다. 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네.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 검찰 파괴다. 민주주의를 허울을 쓴 독재 정권 아닌지. 또 하나 볼까요?
윤 총장을 통해서 검찰 조직의 민낯을 봤다. 기득권 검사들이 지져도 기차는 간다. 윤 총장의 의견에 반대를 하신 분도 있고요. 마지막 볼까요? 무엇이 그리 바쁜지 절차는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180석 위력에 겁이 납니다. 오늘도 댓글, 이렇게 소중한 댓글인데 제가 까먹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